됩니다. 이번 시간은요, 공무원 이제 구급 대비 핵심 인원 기출 경영 분석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핵심 쟁점 중에서 행정 쟁송 파트,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까지 그 행정 쟁송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합격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될지가 제일 걱정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에듀윌이라든가 뭐 기타 방문각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수험서를 보면 엄청 두꺼워요, 그죠? 일단 페이지에서부터 압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으로 뭡니까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수험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바로 전술 전략입니다. 어제 화요일이었죠. 강철 부대 했던 날이죠. 제가 어제는 바빠서 못 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전술 전략에 있어서 솔직히 수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강철 부대에서 이제 이런 화면을 보면 먼저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 대항군이라든가 CCTV라든가 그다음에 인질의 정확하게는 타겟팅, 인질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살피잖아요. 그래서 먼저 막 회의를 하고 전략을 세워요. 어디 루트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서 어떻게 가겠다. 그런 전략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거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전사의 어떻게 보면 전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전술 아닌가요? 특전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이런 군인들도 어떤 인지를 구출하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전술과 전략입니다. 자, 전술 전략하면 손자병법 떠오르죠.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당사 많은 분들이 백전불패 혹은 백승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백전불태입니다. 즉 불태란 뜻이 뭔가요?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약점이 없이 어떤 전장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큰 약점 없이 전장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다. 큰 약점이 없어야겠죠. 수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단단하게 단련해 가는 과정이 저는 수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험 과정에서 불태, 즉 뭡니까? 큰 약점을 없애는 그 과정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뭐고? 즉 내가 모르는 파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자꾸 틀리는 문제 등등 나의 취약점들을 꾸준하게 보완해 나갔을 때야 비로소 시험에서 쉽게 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공부 잘하고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차이는 한두 문제의 차이인데요. 그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내 약점,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약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보완해 가려고 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점수가 올라가고 고득점이 가능하고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점 불태,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수험에서요. 나 자신을 알았으면요. 또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안다는 건요. 여러분들 딱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험의 왕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수험에는 분명히 왕도가 있습니다. 네. 수험은 전략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러면 출제 분석표가 어떻게 보면은 적을 아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 2021년 국가직 구급시험에서의 행정법 출제 분석표예요.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다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자, 행정법 통론에서 이번에 나온 게 법원, 뭐 진정 혹은 부진정, 소급 입법 이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정법 일반 원칙. 요거는 뭐 자기 구속의 원칙,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등등 판례에서 많이 나오죠. 요거는 판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 행정작용법입니다. 행정작용법. 그죠? 행정 주체인 국민에 대해서 소정의 그 어떤 규제를 가하는 그런 행정작용법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위임 입법 뭐 쭉 쟁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행정 행위, 행정 지도, 행정 계획 등 행정작용법에 있는 다양한 테마 속에서 그 중에서도 이런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테마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총 7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에서 35% 이상 7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행정자격이 그만큼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가 1순위예요. 이게 잡혀야만이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3편에서 절차,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정보 공개법, 정보 공개 대상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그 다음에 행정 의무 이행 수단에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실효성 확보 수단, 뭐 대집행, 뭐 이행 강제금, 뭐 즉시 강제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손해 전보에서 한 문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파트가 바로 행정쟁송 파트입니다. 행정쟁송 5문제가 나왔는데요. 취소 소송, 그죠? 뭐 의무이행 심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의무이행 심판, 뭐 취소 심판, 이런 행정심판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거부처분의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험 강의고 꼭 그 실제 경향을 분석할 때 지금 뭐 앞에 2편이나 통론, 작용법 이런 데서는 뭐 법령이라든가 판례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단순 암기가 하면은 어느 정도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개념 이해와. 근데 이 쟁송 파트에서는 소위 말하면 쟁송, 소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9급 국가직 시험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사례형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어요. 자,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갑 회사는 토속 채취 허가, 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주 우회도로 개설,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갑은 그 조건이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행정청은 갑 회사죠. 갑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갑은 이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였고 거부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죠. 자, 이런 사례가 나와요. 즉 앞에 말씀드렸던 파트대로 단순하게 막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런 사례 문제에 대해서 판례, 사실관계 등등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추출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내가 이해하고 암기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포섭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사례 풀이 능력을 본다는 거죠. 네. 상대평가인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능력이 갈수록 더 중요시하게 된다 이겁니다. 네. 자,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1번.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쭉 들어보시면 돼요. 기속행위의 경우 혹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 그죠? 부관을 붙이는 거죠? 부관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사유예요.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그러니까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더라도 이거는 그 부관은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1번 정답 맞는 지문. 2번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라면 갑은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자,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이건 그냥 판례 입장입니다. 그 성질상, 그죠?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자, 갑은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그 성질상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례 입장을 보고 있어요. 법령상, 즉 성질상, 조리상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고 판례는 봤습니다.
자, 갑에게는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집행정지.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즉 집행정지를 구할 실효가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죠. 그 실효가 있다? 아닙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구할 실효성을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죠. 거부 처분으로 가는 것은 자, 신청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를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그 실효가 없다.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판례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효가 없다고 해서 그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3번은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3번도 옳은 지문이겠죠. 되는 거고요. 4번 지문이요. 갑이 앞서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 패소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갑은 그 후에 그죠?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한 후에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공사중지 명령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네, 요게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공사중지 명령이 취소 소송에 패소했다. 그럼 공사중지 명령 자체는 적법한 명령이 되는 거죠. 그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해제를 신청한 후에 다시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 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예, 그 판례 입장 4번이 자 틀린 지문이죠.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이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 먼저 개념 그 사례 적용을 한 문제풀이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제 이론에 대한 확실한 컴팩트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거부 처분이란 뭐죠? 자, 행정청이 그죠?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를 해달라는 신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응하지 않고 뭐 형식적 요건의 불비 등을 요건으로 각하하거나 이유 없다고 해서 신청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행위를 하지 않는 처분이 거부 처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 행정청의 신청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런 거죠. 아까도 거부 처분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자치단체와 매점 계약을 꾸준하게 맺고 있었어요. 매점 계약을. 그런데 매점 계약을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갑이 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절을 한 거예요. 왜 거절해? 내 수익적 신청에 대해서 매점 허가 신청을 다시 갱신 요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했어. 이때 거부한 행위, 그게 이제 거부 처분입니다. 그 허가를 거부하는 행위, 그게 바로 거부 처분이에요. 근데 거부 처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거부 처분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 두 가지죠. 자, 신청인의 판례는 두 가지 요건을 들고 있어요.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요건이고요. 자, 두 번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청권 존부에 있어서 판례는 자, 일반적 추상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렇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사례에서 자, 거부가 이 거부 처분 요건에 해당이 돼서 거부 처분 당사자는 자, 처분청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자,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기게 됨으로써 어떤 효력이 생긴다? 바로 취소 판결 자체에 대한 기속력이 생깁니다. 기속력이라 함은 자,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요. 자, 소송 당사자의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말하는 거죠. 자, 기속력이란 것은 따라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거부 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행정청은 가지게 됩니다. 처분청은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때 자, 거부 처분이 형식상 위법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다시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서 신청에 따른 자, 가부 간의 처분을 또 할 수 있지만 다시 거부 처분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가수 갑이요. 스티븐 유 씨요. 유승준 씨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대법원이 스티브 유 씨에 대한 입국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사유를 볼까요? 이 사실관계는 그래요. 자, 가수 갑이 당시 2000년 초반이죠. 공연을 위해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어떻게 되면 병역 기피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기는 이주 국적이 허용이 안 된 시기였죠.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하게 됐다. Yes or no? Yes죠. 왜냐? 단일 국적주의자였고, 그렇죠? 당시에는 영주권자에 지나지 않았던 유승준 씨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어떻게 돼요? 상실되는 겁니다. 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이 근데 너 병역 아직 의무 이행 안 했잖아 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2015년 정도에 갑이 재외공간 장에게 이게 LA 총영사관이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을 했고요. 재외공간이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유승준 씨한테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고서요. 유승준 씨도 아니고 유승준 씨 아버지한테 전화로 유승준 씨, 미스터 유 이러면서 전화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 이유는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그랬어요. 행정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라. 다만, 그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처분의 방식이라는 행정절차법 24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안에서 본 것처럼 당시 재량권, 사증 발급에 있어서의 전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는 그 총영사관, 그죠? 제외 공간에서 이러한 신속했는지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즉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당시 입국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입국 불허가 조치, 즉 거부 처분, 입국 거부 처분의 성질상 뭡니까?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죠? 즉 비례성의 원칙 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법리에 위반이 있다. 그래서 파기환송 보내요. 네.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서 유승준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는 그 판결, 2019년 그 판결 이래로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왜? 병무청의 그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해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네. 그냥 저는 당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정부, 대한민국 이익 해치 우려가 있어서 재차 거부해 타시 거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유승준 씨한테. 저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적으로는 오케이예요. 왜? 대한민국 이익 해치 우려, 이게 뭡니까? 무슨 법이냐면요, 새로운 거부 처분, 즉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 재외동포법을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로 든 거예요. 즉 유승준 씨가 들어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겁니다. 나 평생 입국 거부하는 거 다시 심판받겠다. 다시 그 거부 처분, 재차 내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시 걸어요. 또 5년 동안의 지리한 공방이 펼쳐지겠죠. 개인적으로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요? 개인적으로 유승준 씨 우상이었는데, 머리 꼬랑지 내리면서, 그죠? 그 약간 반항적인 그 눈빛, 그 다음에 나나나였나요? 그 뮤직비디오가 유승준 씨가 이제 소위 말하면 뜬 게 뮤직비디오. 소위 말하면 그 전에는 그냥 나와서 춤추는 모습, 댄스 모습 보여줬는데 약간의 뮤직비디오에 스토리텔링을 입혔어요. 그게 유승준 씨가 처음 스토리텔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때 여배우가 최지우, 그죠? 네, 최지우. 지금 애엄마가 된 최지우 씨가 나와서 교생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때 반항하였던 유승준 씨가, 그죠? 최지우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학교폭력 막 이런 거 하다가 정신 차리고, 그죠? 또 최지우 씨가 또 막 위험에 처하니까 막 도와주면서 막 그런 거. 예. 굉장히 멋있었는데, 지금 20년 된 것 같습니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공공복리, 그 다음에 질서유지, 외교관계, 대한민국을 해치 우려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거부 처분을 받죠? 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거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정법상의 거부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자, 갑은 A 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 내렸다. 서울시 9급 문제죠? 볼게요. 위 거부 처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A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네.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있었다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지문 한 줄로 나오는 겁니다. 2번. 위 거부 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여기서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됐다고 하는 건요. 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부 처분 이후에 사유가 변경됐어. 법령이 개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변경이 됐어. 혹은 자, 처분 시의 위법 사유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서, 그죠? 기본적 사실의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가 실제로 위법이 있는 경우죠. 취소된 경우 A 행정청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죠.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더 거부 처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 처분 못할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그렇죠? 2번 틀린 질문. 자, 3번. A 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처분 당연 무효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 재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 자, 간접강제 대상은 됩니다. 자,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있어서 집행정지는 실효가 없다고 봤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있어서 집행정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봤어요. 제 처음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부과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간접강제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그 기속력이 위반된 경우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사례형 문제입니다. 행정사 사례형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쟁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A 전원형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서 관할행정청의 사업주 선정 공개 입찰에 참여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후에 자,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서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자, 관할 행정청은요, A의 형사처벌의 이유로 아무런 통지 없이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공개 입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처분을 내렸죠. 근데 아무런 통지가 없었네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때 A 행정청의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수 있는가? 자, 쟁점이 바로 뭐죠? 수익적 신청. 네. 공개 입찰 신청과 같은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여러분 침익적 처분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침익적 처분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즉 침익적 처분은 반드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쟁점은 바로 이거예요. 아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죠? 거부 처분 자체가요.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부 처분만으로 아직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거부 처분은 바로 그 침익적 처분이 해당되지 않아서 자,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핵심은 뭐다?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가 객관식 지문에서는 기억하셔야겠죠? 결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행정사라든가 2차 논수령 수험에서 왜 거부 처분이 그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자, 사전 통지가 뭐고 의의가 뭐고 사전 통지가 소위 말하면 사전 통지의 성질은 뭐고 사전 통지가 언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거부 처분에 있어서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견해는 대립되고 판례 입장은 이거다라고 써 내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같은 논수령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은 객관식 지문에서 꼭 이렇게 중요한 사례형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네, 거부 처분에 있어서 사전 통지 대상 안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심판 한 문제 나왔는데요. 의의 정도 보고 행정심판의 이제 종류 3가지 간단하게 의의와 특징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자, 행정청의 위법, 자,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국민, 그죠?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청구하는 권리구조예요.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죠.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기관에게 그 권익구제를 청구하는 권리 절차 얘기해요. 따라서 기능을 볼까요? 법원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야? 자율적인 행정 통제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따라서 행정활동에 자율적인 통제 계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게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행정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청에게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율적인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있고요. 다음 사법 기능을 보충한다. 네, 당연히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심리 판정하게 한다. 네, 따라서 사법 절차에 따른 아까 유승준 씨 같은 그죠?
행정소송에서 5년 걸립니다. 5년. 최소 5년 걸려요.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낭비. 사법 전시에 따른 시간, 경비에 따른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즉, 소송 경제를 실현해서 사법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법원과 청구인에게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1차적인 여과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 지출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는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원론적인 얘기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수성.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구행정소송법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였어요. 행정심판부터 거쳐라. 지금은 굳이 행정심판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더라. 개별법에서 다른 법률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기타 불이익 처분 같은 경우요. 그 다음 각종 세법상의 처분 같은 경우, 지방세는 제외된다. 각종 세법상의 처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 요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게 변호사분들이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구제를 행정사가 많이 하죠.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에 대한 처분.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또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임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 기관의 의결이나 재결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밖에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판례 입장이죠. 행정심판 종류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행정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등이 전형적인 예죠. 특징, 여러분들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와 같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다. 두 번째, 집행 부정지 원칙. 그러니까 집행 정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근데 내가 그 지방경찰청장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내린다고 해서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됩니까? 내가 그래서 운전면허를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집행 정지가 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 원칙을 취득한다는 거. 취소집행 재개해도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사정 재결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사정 재결이 뭐냐?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버리게 되면 공공복리에 반할 수 있다. 공공복리에 크게 반할 때 이때는 그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아니라 소위 기각하는 재결을 한다. 그래서 사정 재결이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흥업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가라오케 못합니다 지금. 왜? 카라오케 좀 할게. 가라오케 좀 허가해줘. 근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카라오케 그래. 근데 그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때 이건 공공복리에 반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각 재결을 내릴 수 있다. 공공복리에 위반될 수 있다. 그래서 기각 재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이 그리고 인용 재결을 내리면요. 취소 심판이 인용 재결을 내게 되면 그 원래 원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재결의 형성력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행정 처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그 원처분은 소멸된다.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취소되어 소멸돼 버립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무효동 확인 심판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무효나 부존재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뭐가 존재합니까? 처분의 외형은 존재하는 거예요. 처분의 외형. 처분의 외형은 존재하기 때문에 처분의 유무효나 부존재에 대해서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효동 확인 심판을 해요. 네, 특징. 근데 아무 때나 할 수 없고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하나여 무효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요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기간 적용받지 않고 사정재결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에게 있는 거예요. 처분청에 있는 게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의무이행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즉 소극적 행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좀 해! 라고 적극적으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즉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행정청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 심판의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행정정보 공개 이행 청구라든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대표적입니다. 자, 특징 볼게요. 청구기간 제한이 없고요.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아요. 특징으로서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의무이행 심판이 인용 재결을 받았다. 그러면 행정청은 당연히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겠죠. 네. 의무이행 심판 인용 재결면 재결 취지를 따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는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직접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다음 사정재결이 가능하다. 요거 요 정도 특징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9년 국가적 문제였고요. 자, 1번.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네,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 대상 적격에 관한 지문이고요. 법령 문제였고 맞습니다. 1번.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다. 맞죠? 이게 뭡니까?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 의무이행 심판이죠. 의무이행 심판, 행정심판 청구는 당연히 행정심판 종류 중에 하나죠.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맞는 질문. 자, 3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행정절차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심판법 제57조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4번.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예. 자, 행정심판법 18조 2에 국선 대리인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 올해 문제입니다. 2021년 국가적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할 수 있는 재결. 자, 세 가지죠. 처분 취소하는 재결, 그리고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 처분 변경 재결,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해요. 근데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재결에 해당하지 않죠.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재결,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꼭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지피직이면 100점 100회. 여러분께서 큰 약점 없이 약점을 보완해 나갔을 때 전장에 나가서 패배하지 않는다. 그죠? 크게 패할 가능성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꼭 큰 약점 없이 큰 약점을 보완해서 말 그대로 전장에 나가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